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눈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얼마나 우리 몸에 눈이 중요하면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눈이 우리 뇌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밖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뇌라는 거죠. 그래서 뇌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로 뇌가 아팠을 때 눈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눈이 아프면 뇌가 또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눈을 공부하지만 사실은 뇌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보실까요? 밖으로는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지만 사실 눈을, 무섭지만 눈을 한번 빼서 보면 이렇게 탁구공이라고나 할까, 또 공 모양이에요. 그래서 눈은 이렇게 여러 막이로 둘러싸여 있죠. 눈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맨 바깥측 막, 그다음에 중간 막, 그리고 맨 속, 이렇게 세 겹이죠. 근데 이 세 겹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혈관 건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혈관도 사실은 혈관도 하나 같지만 알고 보면 혈관막도 혈관 내피, 중막, 외막, 이렇게 세 막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이렇게 공막, 맥락막, 망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맨 바깥막을 공막이라고 하는데, 공막이 눈 안에 들어 있고요. 눈 보이는 쪽으로는 각막, 결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눈이 공인데 이렇게 세 겹의 막인데, 좀 더 단면으로 보면 저렇게 보이죠? 망막이 맨 속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포도막, 맨 바깥측이 공막, 이렇게 세 층이에요. 마치 혈관 내피, 혈관 중막, 혈관 외막 이런 것처럼 눈도 이렇게, 그러니까 눈은 혈관 덩어리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었어요. 눈은 그냥 혈관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라고 쓰고 혈관이라고 읽어라. 그러니까 눈에는 혈액이 많아야 됩니다. 눈에 혈액이 없으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이 온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인지시켜 드리고 싶어서 혈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외막, 중막, 내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맨 바깥층에 있는 막, 외막이죠. 외막은 섬유막이에요. 섬유막. 맨 바깥층에 있으니까 탄력성이 있어야겠죠.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이 외막이 6개의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은 근육에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 근육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눈동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뭐 외사시, 내사시, 이런 사시라는 증상으로 좀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 앞쪽은 각막, 결막, 공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아시고요. 두 번째, 중막이죠. 중막. 제가 혈관에서도 중막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중막이 혈관에서 중막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막의 탄력성을 유지시키는 게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눈도 이 중간에 있는 막, 이 막을 포도막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막이 포도 상상해 보세요. 포도처럼 생겼다 해서 포도를 안에 알맹이가 있고 포도 껍질 있죠. 포도 껍질, 포도막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포도막에는 홍채가 있고 모양체가 있고 맥락막이 있어요.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앞쪽에는 홍채 모양체고 뒤쪽에는 맥락막인 거죠. 이 포도막은 혈관이 많고요. 부드럽고 얇아요. 멜라닌 색소가 분포되어 있어서 우리의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을 하는 거죠. 홍채 아시죠?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카메라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하죠. 또 수정체를
옆에서 조절해주는 모양체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 있고요. 맥락막은 광선을 차단해줍니다. 우리 카메라 필름 인화할 때 어두운 암실에서 하잖아요. 맥락막이 이렇게 빛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빛을 더 뚜렷하게 망막에 이렇게 맺힐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맥락막에도 혈관이 아주 많죠. 그래서 포도막은 홍채, 모양채, 맥락막이 있는데 혈관이 많기 때문에, 자, 혈관이 많다는 건 뭐예요? 혈관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되고 혈관을 통해서, 그리고 면역세포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면 염증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막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포도막염은 이게 혈관이 많은 이 중간막에 면역세포들이 나쁜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생기는 염증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망막이 있죠. 이 망막, 신경 조직이 있고 시세포가 있고 혈관 덩어리죠, 망막이. 사실 중요하지 않은 조직이 없겠지만 정말 망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막, 중막, 내막, 이 세 개의 막이 우리 눈을 보호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섬유막에는 각막, 결막, 공막이 있다. 자, 각막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각막은요, 그냥 우리 몸에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눈에 검은 자위를 덮고 있죠. 각막. 볼록해요. 기본적으로 볼록한데 빛을 모아서 초점을 맺기 위해서 렌즈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막의 형태에 따라서 근시냐, 원시냐, 난시냐,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보시면 알겠지만 각막으로 빛을 모아서 망막에 정확하게 맺힙니다. 그런데 근시가 있는 사람 보세요. 근시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망막에 도달하기 전에 맺히죠? 자, 원시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망막보다 훨씬 지나쳐서 상이 맺히고요. 난시는 이제 더 복잡하죠. 그래서 근시, 원시, 난시일 때 이 각막을 역할을 대신 해주는 안경을 쓰는 거죠. 렌즈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너무 이게 이제 귀찮고 힘들면 이 각막을 깎아서 라식이나 라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막은 빛을 모아주는 렌즈구나, 카메라의 렌즈구나,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막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각막을 지나서 이 흰자 있죠? 우리 눈동자를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흰자, 흰자를 결막이라고 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뒷부분은 공막이고요. 그러니까 공막하고 결막이 연결이 돼 있죠. 공막의 앞부분이고, 그러니까 결막은 공막이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결막이 공막의 일부분인 거죠. 얇고 투명한 점막이죠. 이 결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조직은 없지만 점액과 눈물을 분비해서 눈을 촉촉하게 하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폐할 때도 말씀드렸고 장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건 점막이다. 그래서 점막을 지켜야 면역의 1차 관문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 점막, 코 점막, 입 점막, 위 점막, 장 점막, 생식기 점막, 방광 점막, 이렇게 점막이 두툼하고 촉촉해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 안으로 침투를 못해요. 왜? 점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늪에 빠진다고나 할까? 늪에 빠지면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막은 촉촉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눈의 점막을 바로 결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막이 촉촉해야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막에는요, 술잔세포라고
이 눈물막의 뮤신층, 이 뮤신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뮤신이 바로 위산의 그 강산에 견디는 위 점막층에 뮤신이 있잖아요. 그 뮤신이 눈에도 있는 거예요. 눈물막의 뮤신층을 형성하고 눈물막을 유지해요. 결막에는 술잔세포가 있어서 이렇게 점액과 눈물을 분비해서 눈을 촉촉하게 한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점막이 약하면 어때요? 말씀드렸듯이 미생물들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버려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들이 가서 걔네들하고 싸움을 해요. 그때 벌어지는 염증, 세균성 결막염, 바이러스성 결막염, 또 충혈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심하면 편도에 결석이 생기듯이, 담석에 결석이 생기듯이 결막에도 결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막이 촉촉하지 않으면 이런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 눈 점막,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점막이 촉촉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약국에 제가 한 30년 전에 처음 약국을 했을 때는 인공눈물 시장이 그렇게 크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인공눈물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매출이 엄청 높아요. 그만큼 눈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눈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물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물. 근데 사실 눈물은요, 자세히 보면은 물로만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자, 각막을 보호를 하죠. 눈이 촉촉하게 결막, 각막, 눈물이 나와서 다 보호를 하는데, 눈물 한번 보시면 점액층도 있고 수성층, 물 숫자에서 수성층, 그리고 기름층이 있는 거예요. 눈물은 이렇게 세 층으로 돼 있어요. 눈물이 그냥 이런 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성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눈물이 마르고 눈이 아프고 뻑뻑하고 이런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눈물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눈꺼풀 위에 이 눈물샘이 있어요. 눈물샘. 이 눈물샘에서 눈물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눈물샘도 눈물을 내보내기는 게 눈물샘에서 만들지만 또 눈물이 나가는 길도 되게 중요해요. 눈물이 잘 못 나가면 또 이것도 눈물이 수시로 나온다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와서 너무 건조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눈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수시로 슬픈 일도 없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 참 이 눈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삶의 질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눈물도 한번 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눈물샘,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눈물점은 눈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관이 또 있어요. 눈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있어요. 또 눈물이 모여있는,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눈물 주머니가 있습니다. 또 눈물이요, 코로도 빠져나가요. 눈물이. 그래서 비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만들어지는 것, 눈물의 성분, 눈물이 점액층, 수성층, 기름층으로 돼 있다는 거. 또 중요한 게 눈물이 나왔으면 역할을 다 하고 잘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다 좀 아셔야 안구 건조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안구 건조증도 있고 눈물 흘림증이라고 하죠. 눈물을 수시로 흘리는 거. 어르신들이 많아요. 눈물 흘림증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는데 아이가 막 태어나면 눈물이 나가는 길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신생아들은 눈물길이 좀 막혀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태어나면 계속 이렇게 만져줘서 눈물길을 터주죠. 혹시 그런, 제가 이 공부하면서 그 기억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눈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물이 잘 빠져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약국에서 또 많이 매출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다래끼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병원으로 가시기 전에 약간 염증이 생길락 말락 할 때 약국으로 오시면 약국에 배농상 급탕,
배농산 급탕이라는 한방 제제가 있어요. 그걸 드리면 다리끼가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이게 진행이 됐을 때는 힘들고 병원 꼭 가셔야 되는데, 이제 다리끼가 습관적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약국에 가셔서 일반 의약품으로 된 이거를 드시면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래끼에는 뭐 겉다래끼가 있고 속다래끼가 있고 콩다래끼가 있죠. 이 다래끼는 염증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아까 눈꺼풀, 결막이라고 했죠. 결막에 미생물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생기는 염증입니다. 근데 왜 이 결막에 이런 염증이 잘 생길까요? 보면은 이 눈, 결막 쪽에 있는 눈물샘이나 이런 샘들이 막혀서 그런 거죠. 눈물이 나오는 샘이 있는데 이 눈물샘이 지방층도 있고 수성층도 있고 점액층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눈물샘이 있어요. 뭐 짜이스샘, 몰샘 이런 거 되게 좀 이름도 좀 발음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짜이스샘이나 몰샘 이런 데서는 이제 수분, 눈물 수성층이 나오는 거고, 마이봄샘은 이제 기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막혔느냐에 대해 기름이 나오는 그 샘이 막혔느냐, 수성, 눈물이 나오는 샘이 막혔느냐, 또 이런 거에 따라서 겉다래끼, 속다래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겉다래끼나 속다래끼는 급성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세균 감염 이런 걸로 많이 오는데, 콩다래끼라고 이거는 통증도 없이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급성이라기보다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질환들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름도 좀 어렵네요. 짜이스샘, 마이봄샘, 몰샘. 눈에 이렇게 많은 샘들이 있는 거 아셨어요? 자, 몰샘 이런 데서는 눈물도 땀을 흘려요. 열이 빠진다는 거죠. 자, 눈물에도 땀샘이 있다는 거 저도 공부하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자, 마이봄샘, 기름, 짜이스샘, 눈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샘에서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게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막히겠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본인이 찾으셔야 됩니다. 다리끼라는 게 자꾸 반복이 된다면 이거를 몸의 신호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림프 순환이 안 되는, 림프를 타고 면역세포들이 찌꺼기를 없애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나쁜 물질을 많이 먹나, 나쁜 음식을 많이 먹나, 내가 너무 과로를 하는가, 또 내가 나쁜 기름을 먹는가, 너무 내가 손을 잘 안 씻는가, 요런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 눈을 비비고 이러면 여기서 세균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끼가 자꾸 반복이 된다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각막, 결막, 공막을 봤고요. 우리의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탁구 모양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유리체가 우리 눈을 꽉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죠. 유리체는 투명하고요, 탄력적이면서요, 점도가 매우 높아요. 자, 유리체가 99%가 수분이고요, 나머지는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데요. 이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이 유리체에 있어야 눈을 가득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눈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콜라겐이 단백질이잖아요. 결합 조직. 그러니까 콜라겐을 드시면 눈에도 좋습니다 하는 이유가 이 유리체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유리체가 콜라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눈을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콜라겐이 없으면 물을 잡을 수가 없고, 물을 잡을 수가 없으면 눈의 모양이 찌그러지겠죠. 그리고 이 유리체에 활성산소가 가득하게 되면, 즉 유리체가 혼탁해지면, 이 투명하고 탄력적이며 맑아야 되는 유리체가 흐려지면은
뿌얘지면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비문증이에요. 비문증 증상이 뭐냐면 뭐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파리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비문증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알아차리시면 되죠. 아, 내가 피곤하구나. 그래서 유리체에 활성산소가 많아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쉬어주시고, 또 콜라겐도 잘 드셔주시고, 항산화제도 잘 드셔주시면 비문증은 다른 안질환에 비해서 잘 없어지는 편입니다. 자, 맨 바깥층 그 각막, 결막, 공막을 이제 이해하셨죠? 이 각막, 공막, 결막이 우리 눈의 바깥층을 보호하고 있고, 유리체가 꽉 그 눈의 모양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포도막이 있는데요. 포도막은 홍채, 모양채, 맥락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홍채는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홍채. 홍채를 통해서 몸의 건강을 알 수 있다 해가지고 홍채 학회도 있더라고요. 자, 홍채는요, 동공 주위에 있는 도납 모양의 막이죠. 홍채 주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죠. 홍채가 오므려졌다, 커졌다 이렇게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채의 중앙에 있는 걸 동공이라고 해요. 동공. 홍채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때요? 빛을 많이 보기 위해서 홍채가 이렇게 이완이 되죠. 그래서 동공이 커집니다. 자, 밝은 곳에 있으면 빛이 너무 이렇게 눈을 스트레스를 주니까 우리가 빛을 줄이기 위해서 어때요? 홍채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므립니다. 그래서 동공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게 바로 홍채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모양채가 있습니다. 이 모양채는 수정체를 오므렸다 폈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정체는요, 각막이 우리 몸에 아까 렌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각막 그 뒤에 있는 더 중요한 더 큰 렌즈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각막도 렌즈인데 본격적인 렌즈는 수정체죠. 이 수정체가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맺히도록 하는 볼록 렌즈인데 이 빛을 굴절시키는 거를 각막도 하고 수정체도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각막이 1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체가 같이 빛을 모아서 망막에 이제 맺히는 건데요. 이 수정체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게 모양체입니다. 이 모양체는 근육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수정체에 혼탁한 거, 아까 유리체가 혼탁한 거를 비문증이라고 했다면 수정체가 여러 가지 이유, 뭐 노화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을 바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내장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많이 좋아졌어요. 의술이 발달을 해서. 근데 이제 녹내장은 이 모양체하고 이 수정체에 모이는 방수 있죠. 뒤에 설명하겠지만 방수의 문제인데 이 백내장과 비문증에 비해서 녹내장은 상당히 아직도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달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녹내장은 눈에 생기는 혈압 이런 거라서 우리가 혈압을 평생 관리하듯이 녹내장은 이제 또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녹내장은 진짜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모든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않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정체입니다. 이 수정체는 방수를 통해서 영양과 상소를 공급받아요. 그도 그렇듯이 눈인데 빛을 통과해야 되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 있으면 이런 눈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다면 수정체가 빨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빛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 수정체를 혈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지 않고 투명한 방수를 통해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을 하는데요. 이 모양체에서 생성이 돼요, 이 방수가. 이 모양체에서 생성되는 이 방수가 눈을 보호하고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이 방수 배출구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혈액이 순환을 하면서 혈액이 동맥과 정맥을 통해 순환계로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듯이 이 모양체도 순환계예요, 순환계. 이 방수도 순환계인 거예요. 모양체에서 생성이 되어서 방수 배출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순환을 하면서 수정체와 각막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방수 덕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를 하는데요. 이 방수가 못 빠져나가면 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치 혈액량이 늘어나서 고혈압이 생기는 것처럼 혈액 순환이 안 되고 혈액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안압이 높아지잖아요. 방수도 마찬가지예요. 못 빠져나가면 안압이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녹내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폐쇄각 녹내장이 있고 개방각 녹내장이 있어요. 이 폐쇄각 녹내장은 그야말로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이 폐쇄됐다. 이래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만 열어주면 되니까 수술로 해결을 하는데요. 개방각 녹내장은 그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이 막히지도 않았는데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에 그랬을 때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물로 치료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저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는 데 있죠? 거기가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요거를 보고 개방각이냐 폐쇄각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맥락막입니다. 맥락막은요, 혈관과 멜라닌 세포가 풍부한 얇은 막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막 이렇게 분산되지 않도록 암막 커튼처럼 이렇게 눈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둡죠. 그리고 이 맥락막에서 망막에 끊임없이 혈액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홍채, 모양체, 맥락막에는 혈관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뭐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왜냐하면 이 망막이 시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망막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안구의 안쪽, 맨 안쪽, 혈관 내피처럼 맨 안쪽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안구의 안쪽을 3분의 2 정도 덮고 있는 투명한 신경 조직입니다. 이 카메라에 비유한다면 필름이죠, 필름.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요. 빛을 전기로 바꾸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이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각막, 뭐 홍채, 뭐 수정체 이런 부분들은 빛을 모은다면 망막에서 이 모은 상을 신경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뇌로 연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각막, 수정체 뭐 이런 데 다 멀쩡해도 망막에서 상을 맺어서 뇌로 보내지 못한다면 눈의 역할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망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1억 개가 넘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와 100만 개가 넘는 시신경 세포,
또 이들을 연결하는 전선 역할을 하는 수많은 세포.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다 중요하지만 눈이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해요. 뭐 손, 발 다 우리가 너무너무 뭐 소중하고 정말 정교하죠. 신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게 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뇌세포 중에서 30%가 망막이 보내는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고 하니 눈은 그냥 뇌인 거죠. 뇌의 30%가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망막 관리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수명이 길어져서예요.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이 렌즈를 뭐 60년, 70년 쓰고 말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100년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100년 또는 120년.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노후에 이 망막을 지켜내셔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망막 관리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망막이 고장난 질환들이 바로 이제 당뇨 망막 변증, 황반 변성, 망막 색소 변성, 망막 박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질환들로 현대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드루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드루젠? 예, 노화로 인해 발병하는 질환인데요. 질환이라기보다는 뭐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포의 대사가 떨어지고 혈류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시세포의 찌꺼기가 망막 색소 상피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망막에 찌꺼기가 쌓였다 이거죠. 맥락막에 혈관이 많다고 했잖아요. 맥락막에 혈액이 잘 공급이 되고 이러면 찌꺼기가 안 쌓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가 있다거나 황반 변성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질환들 또는 이제 드루젠이 쌓여서 그 질환이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먼저인지는 몰라요. 여하튼 망막 쪽에 생긴 찌꺼기 이거를 드루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또 뭐 눈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눈에 있는 걸 드루젠이라고 하지만 피부에 쌓이면은 뭐 검버섯, 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세포의 대사가 떨어지면은 찌꺼기가 빨리 해결되지 못해서 여기저기에 쌓여요. 이제 그게 노화죠, 노화. 그러니까 결국 질병을 예방한다는 건 노화를 막는 것, 젊게 사는 거죠. 망막과 시신경 아까 제가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이 눈에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시각화 해드리려고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망막의 앞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이 눈이 조그만 세포 안에서 저렇게 정교한 정말 너무너무 정교한 저런 세포들이 우리에게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저렇게 애쓴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시신경 섬유, 신경절 세포, 무축삭 세포, 이름도 어렵죠. 두국 세포,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저런 일들이 눈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본다는 게 기적이구나. 우리는 그냥 본다.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 몸의 세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몸을 공부하면 할수록 감사함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망막의 맨 뒤쪽 공막 보이시죠? 공막, 맥락막, 이렇게 망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맹점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유, 이 맹추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는 맹구 막 이런 말도 있고 약간 바보 같다는 말이잖아요. 맹점. 근데 인간은 누구나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이렇게 맹점이라는 말을 쓰셨는지 전 또 이런 것도 감동이더라고요. 이 시각신경을 이루는 신경 섬유들이 망막에서 뇌로 이렇게 어떤 빠져나가죠. 한 곳으로 모여서 망막에서 한 곳으로 모여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쪽은 모여서 나가다 보니까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주 깜깜한 곳이죠. 이것을 맹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맹점이 있구나.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없구나. 미처 보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약간 겸손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완벽하지가 않고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연민을 가지고 서로 바라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눈을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자신의 눈에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몸이 이런 신호를 보냈는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기 전하고 방송을 보고 난 지금 이 순간에 이 그림이 눈에 환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아, 이러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맨 바깥쪽에는 공막, 결막, 각막이 있죠. 이제 아시겠죠? 각막은 렌즈고 결막은 눈을 보호하는 점액층이 올라오는 거고, 공막은 눈의 모양을 유지해주는 눈 안쪽에 있는 막인 거죠. 그리고 눈의 모양을 유지하려면 볼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볼륨 바로 유리체죠. 유리체는 콜라겐하고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눈에 콜라겐이 있어야 물을 꽉 잡아줘서 눈이 이렇게 모양 유지가 된다. 근데 이 유리체에 뭐죠? 혼탁한 거, 유리체에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를 비문증이라고 한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막, 포도막이라고 했어요. 포도막에는 홍채가 있고 또 뭐가 있었죠? 모양체가 있었고 맥락막이 있었습니다. 중간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포도막의 특징은 혈관이 많다. 자, 혈관이 많다,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포도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참 많죠. 우리 몸은 다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만 유일하게 혈액을 통하지 않고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조직이 바로 눈입니다. 어디서? 모양체에서 방수를 생성을 해가지고 수정체를 각막에 쏴줍니다. 그러면 이 방수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을 받고 혈액이 순환계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고 노폐물은 빠져나가듯이 눈도 이 방수로 영양을 공급받은 다음에는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도 배우셨고, 또 망막에는 맹점이 있다는 것도 배우셨죠? 망막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시신경으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고 우리 몸속에 가장 정교한 조직이다. 눈은 이 망막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망막은 혈관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보이시죠? 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결막에는 눈물샘이 있어서 끊임없이 눈물을 만들어 주는데 이 눈물에는 눈물이 그냥 물만이 아니라 눈물은 점액층도 있고 수성층도 있고 지방층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눈을 딱 보면은 콜라겐도 있어야 되고 좋은 기름도 있어야 되고 또 어때요? 혈관도 발달되어야 되고 항산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림프 순환도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눈에 생기는 질환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